자, 매주 목요일마다 증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죠. 이성수의 마켓포인트,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도 요즘 실적이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다들 좋아요. 실제 통계적으로 봐도 정말 다 좋게 나오고 있고, 자, 국내 증시도 지금 1분기 실적을 속속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호실적에 랠리 타고 있는 1분기가 과연 2분기에도 진행이 될 것이냐. 오늘 이런 주제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기업들의 실적은 결국 주가로 네네.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분기 단위의 그 실적 또한 최근에 이제 관심사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네. 수치가 계속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몇 가지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잠정 실적으로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공시는 아니고 잠정적으로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들이 쭉 다트에 공시되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까지 대략 한 80여 개의 기업들의 잠정 실적을 토대로 해서요, 전년 동기비 어느 정도 수치를 보여주었는지 한번 통계를 잡아봤습니다. 그 네. 막대 도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에 나올 테니까 한번 예. 보죠. 자, 이 매출액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6%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은 정말 좋게 나온 수치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게 이제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에 자신이 있는 기업들이 먼저 발표를 네네. 하겠죠. 그래서 3월 말 이후 45일 뒤인 5월 중순에 네네. 모든 것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이게 이제 평균 매출 성장률은 이거보다는 좀 낮아질 겁니다. 이제 좀 자신 없는 기업들은 네네. 뒤에 발표할 테니까요. 그런데 눈여겨 보셔야 될 점 중에 하나는요, 80여 개 이 잠정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년 동기비가요, 매출액보다 훨씬 큰 74.8% 증가를 네. 기록을 했는데, 이제 종목 단위로 보게 되면은 뭐 에스올이나 현대제철처럼 작년 1분기에는 적자였다가 흑자가 된 경우도 네네. 부지기수고, 이러한 현상들이 1분기 잠정 실적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서프라이즈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까지 1분기 실적이 계속 발표되는 과정에서 네네. 이게 정말 얘네 실적이 맞나? 매출액은 요만큼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어떻게 이렇게 늘지? 이런 수치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매출이 성장한 것보다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한 대표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기업들이 뭐 그냥 눈 감고 아무 종목이나 네네. 골라서 봐도 이런 서프라이즈한 실적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네. 매출액이 전년 동기비 해가지고 13.8% 증가한 데 반해서 영업이익은 142% 와. 세 자릿수의 엄청난 증가가 있었어요. 지금 화면상에 지금 막대 도표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네. 앞서 언급드렸던 80여 개의 잠정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 6개 기업들 매출액 순위 상위 6개 기업들을 추려본 겁니다. 네. 삼성전자도 보시게 되면 1분기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비 17%대 증가한 것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44%나 증가했고요. 그에 뭐 여러 기업들이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정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그런 네.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매출액이 한 요 정도 오르면 네네. 영업이익도 요 정도 올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매출액이 요만큼 오르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뭐 몇 배씩 증가하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그 모습이 뭐 거의 뭐 교과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과 맞물려서 봤을 때, 지금 시점을 적용해서 봤을 때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기업 생존의 메커니즘이 담겨 있다라고 네네. 봅니다.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기업이 있는데 경제 위기를 겪었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눈앞에 매출액이 감소하는 이런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네네. 비용을 축소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사 다니신 분들은 겪어 보셨겠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 위기로 매출액이 감소할 것 같으면 뭐
사무실에 탕비실에 커피부터 치우고 그러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자, 이런 것처럼 비용 절감을 여러모로 합니다. 그러다가 경제가 회복하게 되면요. 고정 비용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매출액이 증가한 것이 오롯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억의 매출을 기록하던 회사가 9천만 원의 비용을 발생해서 순이익을 1천만 원을 냈는데 네네. 경제 위기가 와서 매출액이 20% 감소했다. 8천으로 줄었어요. 그래도 생존하기 위해서 비용을 7천만 원으로 줄인다면 순이익은 1천만 원 이렇게 내겠죠. 네네. 그러다가 경제가 회복해서 다시 매출액이 1억으로 회복하게 되면은 순이익이 3천만 원으로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거친 다음에는요. 매출액 증가보다도 더 폭발적인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분기 매출의 턴어라운드 또 영업이익의 서프라이즈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언급해 주셨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 가장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드렸던 게 수출 전년 동기비 네. 요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관세청에서 매 10일 단위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자료들을 보시면 그냥 이거 좋네 나쁘네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그 수치의 대략 절반 정도가 상장사의 평균 매출 증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분기 때 12.7% 수출이 증가를 했으니까요. 제가 이제 마켓포인트 이제 출연을 하면서 대략 한 1분기 때 평균 매출이 한 6 내지 7% 증가할 것 같다. 네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지금 1분기 실적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조짐,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작년 3분기부터 이미 조짐이 있어 왔죠. 네. 그러니까 작년 3분기 때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소폭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30% 네네. 늘었다는 점은 지금 현재 1분기를 선행해서 뭐랄까 예측할 수 있었던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이 과연 2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냐 어떨 것 같으세요? 1분기 그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3분기 이 이야기는 이미 과거 그러니까요. 데이터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수출입 통계를 보시기 때문에 1분기 때 수출 좋아질 거 오케이 알았어.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앞서 언급드렸던 영업이익의 메커니즘 아시는 분들도 이제 영업이익 세 자릿수 증가하는 기업이 많겠구나. 이런 건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2분기에 전체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일 텐데 이것도 수출입 통계 자료를 살짝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4월 20일까지 발표된 수출 통계를 보게 되면은 어이구 1간 기준으로 해서 전년 동기비 36% 증가했어요. 지금 막대 도표가 나와 있는 게 오른쪽에 이제 연두색 막대가 실제 발표치고 파란색 막대와 빨간색 막대는 제가 추정한 자료입니다. 네. 긍정적인 시나리오, 보수적인 시나리오인데 지금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기울어져 있어요. 자, 이러한 수치로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2분기 수출이 한 30%에서 40%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고 이러한 점을 본다면은 2분기 때 상장사들의 매출액이 10%에서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수치는 1분기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큰 수치죠. 그렇다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어떻겠느냐? 세 자릿수는 이제 기본 깔고 가는 거고 와. 그리고 더 뭐 기업 단위에서는 뭐 1000% 증가 네네. 뭐 이러한 경우들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만들어지는 4, 5, 6월 요 네네.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의 잠정적인 기대치도 높아지고 주가도 이에 따라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분기에 좋았던 이유가 2분기에도 이어진다. 그렇다면 2분기 증시도 좋을 것으로 보세요? 2분기 증시는 일단은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점점점 뭐 수출입 통계 보게 되면은 뭐 괄목할 만한 수치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그러면 매출액 증가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바로바로 네. 반응을 하게 될 거고요. 자, 특히나 이제 기업 공시 같은 경우에는 기준일 기준에서 네. 분기하고 반기는 45일 뒤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시간 텀이 있기 때문에 2분기 때 실적이 만들어지는 것이
좀 늦게 발표되다 보니 먼저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분기도 좀 편하게 지내면 되겠네요. 2분기는 일단 편하게 지내도 되는데 네. 좀 찝찝한 게 좀 있습니다. 그건 뭐 지금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그 내용은 예, 함께 다음 시간에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통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